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김예립입니다. 6월 14일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일소위로 회부하고 21일 청문회를 엽니다. 정부가 2달째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며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등이 의대 교수 등 의사들을 향해 집단 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설로 꼽히는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에 4천억 원대 투자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와 현대차도 참여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별검사법을 시작으로 표적수사금지법, 피해사실 공표 금지법 등을 잇따라 발의한 것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 목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차라리 이재명 수사 중단법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게 솔직해 보일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도 민주당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을 주도로 법안들을 무더기로 제출하며 당대표 지키기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민주당이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와 재판부 모두 입법부 발 아래로 두겠다는 반헌법적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이라고 임명한 전현희, 이성윤, 장경태 의원 등 상당수가 법사위원 무자격자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온갖 의혹을 변호했던 박균택, 이건태 의원에 대해 법사위원 자리에 앉아 국민의 변호인이 아니라 이 대표 변호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일소위로 회부하고 21일 청문회를 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만 자리했고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일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고 일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본인이 일소위가 아닌 이소위에 배정된 데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입법청문회 증인에 이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2명이 포함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불참하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두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임 건의나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2달째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며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6월호에서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GDP 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 민간 소비는 전분기보다 0.7%, 작년 같은 분기보다 1%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수출 호조세는 계속되고 있고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7% 올라 2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해 전월보다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 과일 등 일부 품목의 고공행진은 이어졌고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이를 제외하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2% 상승했습니다. 기재부는 조속한 물가 안정 기조 안착, 내수 온기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등이 의대 교수 등 의사들을 향해 집단 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료연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교수와 대한의사협회마저 휴진을 예고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연대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명확한데도 의사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의협은 의사 증원 전면 재검토라는 요구로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는 합리적 판단이 아니며 파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대립과 의료 대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응급환자, 중환자 등 필수 진료 분야를 제외한 전 과목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고 의협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설로 꼽히는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에 4천억 원대 투자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와 현대차도 참여합니다. 텐스토렌트의 평가 가치는 2조 8천억 원으로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현재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켈러 CEO는 애플 아이폰에 쓰이는 A칩, AMD의 PC용 CPU, 라이젠 등 고성능 반도체 설계를 주도해 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설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삼성전자가 텐스토렌트의 차세대 AI 칩 파운드리 업체로 결정되며 삼성전자로선 이를 통해 경쟁사인 TSMC와 텐스토렌트의 거래를 막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LG전자는 텐스토렌트와 협력해 TV와 기타 제품용 반도체를 개발했고 현대차, 기아도 지난해 텐스토렌트에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맞춤형 칩 제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170억 달러 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파운드리 사업 신규 고객으로 AI 스타트업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5월 건설업 체감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수주 부진,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이 꼽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 지수가 67.7을 기록해 전월보다 6포인트 떨어진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CBSI는 건설업 체감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전월에 비해 지수가 하락했고 특히 중소기업의 지수는 11.9포인트나 하락하면서 52.6에 그쳤습니다.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통신 3사 사용자의 만족도보다 4년 연속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상반기 이동통신 기획조사에 따르면 알뜰폰 소비자의 평균 만족도는 702점으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7점 상승했습니다. 통신 3사 중에서는 SK텔레콤이 70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LGU+, KT 순으로 평균 681점을 기록해 알뜰폰 소비자 평균 만족도에 21점이 뒤졌습니다. 알뜰폰 통신사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의 리브모바일이 만족도 740점으로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고 알뜰폰 사업자뿐 아니라 통신 3사를 포함한 모든 이동통신 브랜드를 통틀어 가장 높았습니다. 음원 차트 1위를 질주 중인 걸그룹 에스파의 신곡 슈퍼노바가 K-팝 걸그룹 최초 두바이 분수쇼 배경음악으로 선정됐습니다. 에스파의 정규 1집 더블 타이틀곡 가운데 하나인 슈퍼노바는 1년 동안 두바이 페스티벌 시티몰 앞 두바이 운하에서 펼쳐지는 이매진 쇼의 배경음악으로 쓰입니다. 이매진 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워터스크린 프로젝션과 상설 프로젝션 매핑으로 기네스에 등재된 두바이의 관광 명소로 첨단 장치를 활용한 화려한 분수쇼가 펼쳐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K-팝 걸그룹 노래가 이 분수쇼의 배경음악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불볕더위가 오늘 절정에 달하며 오늘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 폭염은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잠시 누그러진다는 예보입니다. 6월인데 벌써부터 7, 8월 못지않게 날씨가 뜨겁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로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대전과 대구 34도, 전주 3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영남 지역으로는 닷새째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그 밖에 경기도 용인과 전남에도 폭염주의보가 나타나면서 더웠습니다. 경북 구미와 김천은 35도까지 오르며 한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았고 전국의 오존 농도도 나빴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경북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였습니다. 오후부터 강원도와 충북, 호남과 영남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20mm가량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돌풍과 벼락이 쳤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으로 비와 소나기가 전망됩니다. 다음 주 낮더위도 잠시 주춤하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